생활에 보탬이 되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출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하면서 경제 전반에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수출 한파에 대책을 발표했지만 자동차나 반도체처럼 비중이 높은 산업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박대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수출이 많이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11%나 1년 전에 비해서 감소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부터 계속 1년 전 대비해서 줄어들고 있는데요. 석 달씩 감소한 건 3년 만의 일입니다. 반도체가 가장 문제입니다.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가격도 떨어졌고 수요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경기가 후퇴하면서 다른 분야 수출도 좋지 않습니다. 참 안 좋은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없습니까? 네, 정부가 최근에 대책을 내놨는데요. 정부는 자금난을 겪는 수출 기업들의 자금난이 겪지 않도록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은행 돈을 빌리기 쉽게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제가 수출 기업을 찾아가 봤는데요. 유럽과 미국에 의류 원단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석류 같은 식물에서 채취한 천연 염료를 사용한 국산 원단을 제조해서 수출하는데요.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최근 성장을 거듭하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이런 업체조차도 자금난을 겪습니다. 수출업체들은 주문을 받아서 원자재를 구입하는 데부터 제작해서 운송하고 대금을 받을 때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는데 이때 바로 자금난이 발생하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자금 회수하는 데까지요. 자금 여력이 힘들어서 오다를 사실은 못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정부의 수출 대책은 이런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조 원을 투입해서 수출 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또 우수 신생업체의 경우에는 수출 계약서만으로 대출을 해주는 보증도 도입합니다. 이런 보증과 대출을 무역금융이라고 부르는데 정부는 무역금융을 지난해보다 15조 원 늘려 235조 원이나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이른바 모뉴얼 사태라는 게 있었습니다. 수출 실적을 과장해서 대출금을 가로챈 사기 사건인데요. 이후에 건전한 업체까지 수출 관련 대출이 까다로워진 겁니다. 정부는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대출해주도록 은행원의 대출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도 도입합니다. 네, 말을 듣고 보면 아주 좋은 대책인 것 같은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급 생각해 보시면은 수출 부진 문제가 발생한 곳하고 그리고 대책을 내놓은 곳하고 좀 번지수가 서로 좀 다릅니다. 네. 수출 감소는 주로 반도체나 석유화학 같은 주력 산업이 문제인데 이런 곳은 자금난 때문에 운영이 어려운 곳은 아닙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석유화학 같은 수출액이 많은 분야를 주력 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주력 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80%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저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가 핵심적인 대안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액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고 공교롭게도 전체 수출액 증가율도 반도체와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조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수출이 반도체 같은 일부 품목에 편중되다 보니 일부 분야의 경기가 전체 수출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수출 성장 동력을 육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이오와 헬스, 문화 콘텐츠나 한류와 관련된 소비재들 등으로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산업 분야는 자동차나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보다 수출 규모나 고용의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네, 결국은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산업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구개발 예산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력 수출품인 디램이나 OLED 디스플레이 경우에는 가격 하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조사들은 지금 현재의 주력 상품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최근에 폴더블 폰이나 롤러블 TV를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은 너무 비싸고 이윤을 낼지도 의문입니다만 시장을 테스트해보는 것입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는 없지만 도전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인 노력은 이렇게 기업이 맡겠지만 정부도 적절한 산업 정책을 통해서 혁신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오늘 친절한 경제 박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